자, 이번에는 관성 과다와 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남자에게는 직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남편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이것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원칙, 그러니까 나를 잡아주는 어떤 심리적인 억제력, 그리고 법이나 규율, 규칙,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성운이 잘 자리 잡은 사람들은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사회 정의감 같은 것도 강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법도 잘 지키죠. 준법 정신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관성이 너무 많을 때, 그때에는 이 관성이라는 것이 기신의 작용을 하니까 안 좋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성이라는 것도 다른 십성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목기운이 비겁이라고 했을 때 금기운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극을 당하니까 이 비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라든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극해버리니까 내가 좀 무기력해진다든가 본인의 자존감이 약해진다든가 이런 부작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상운이라는 것은 관성운을 극하는데요. 이 극을 당하는 관성운이 너무 커버리면 이 식상운의 힘이 다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상의 에너지가 다 소비되니까 식상이 나타내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식상운이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창의성 같은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표현 능력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창의성이 결여되고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데, 이 관성이 너무 커버리면 이 재성도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 재라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관성이 많은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가 건강이 나빠진다든가 여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자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관성 가다를 보면은요, 비겁을 극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극을 당했다는 것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존심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자신감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의식이 결여가 되죠. 사람이 자신감도 있고 자존심이 있어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것이 극을 당하니까 목표의식이 결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겁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극을 당하니까 형제 인연이 박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극을 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당하는 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피해의식이 있겠죠. 피해의식. 그래서 피해의식이 사람이 강하고, 어떤 단체에서 사람이 좀 피해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조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존심도 약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대인관계도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상간을 설하니까 건강이 이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의성이나 활동성이 결여되고 자식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상운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이라는 것은 직장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직장운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사주에 관성이 많다는 것은 직장이 여러 개라는 얘기니까 직장 이동이 많다는 얘기고, 직장이 좋은데 이동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관성 과다인 경우에는 직장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성이 설에 재물운이 안 좋고 부인의 건강이 약해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행이 있을 때요, 십성이 있을 때 어느 한 가지가 과다로 하고 너무 많이 커버리면 나머지 오행은 좋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재성이라는 것이 관성운을 생해주는 건데, 이 재성운이 관성운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걸 생하다가 기력이 다 소진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운도 안 좋아지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자체의 그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는 것은 일단 가장 안 좋은 게요, 건강이에요. 건강. 이 관성운이 강한 사람들 치고 처음에는 건강한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고, 그리고 안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납치를 당한다든가 이런 흔치 않은 사건들, 이런 흔치 않은 사건들의 그런 범죄와 관련된 일에 말려드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오행이 많은 것도 물론 안 좋지만 이 관사론잡인 경우에, 관성이 과다란 얘기는 관사론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남자든 여자든 전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건강에, 이제 특히 남녀 중에 남성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비인간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관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인간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혈인간, 이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칠살이니까 나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인간성적인 면에서도 그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행이 많으면, 어떤 오행이든지 많으면 그것은 좋은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관성은 더더욱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 관이 많다는 얘기는 관사론잡이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배우자 운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조관념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여자가 관사론잡이라는 얘기는 이 남자 저 남자, 그 남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대체적으로 정조관념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로 자신의 그 결혼 상대자로 삼는 데 있어서 가장 꺼리는 사주가 바로 여성들은 관사론잡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강하고 히스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극을 당하니까, 내가 당하게 되니까 이 피해의식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보셨겠지만, 그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그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피해를 준 사람이 나쁜 놈들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를 당했다든가, 여성들이 뭐 남성한테 어떤 폭력이라든가 뭐 린치라든가 뭐 강간이라든가 이런 걸 당했다든가, 그러면 여성들이 사람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도 그 한번 망가지면 자꾸 고장 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 자체가 정신적으로 받는 그 충격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 한 번 범죄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대인관계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주의 관이 아주 강하다는 것, 이것처럼 안 좋은 게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식신의 작용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오행의 작용이 같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좋은 작용을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칠살로 강하게 나를 쳤을 때, 이때는 그 대단히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분의 사주는요,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시면 진짜 안 좋은 사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사주가 안 좋은 이유는 우선 충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주에서 보시면 천간은 병임충이에요. 지지는 좌우충이죠. 그리고 이쪽엔 사해충이에요. 이런 것은 아주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충이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안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지가 전부 다 충이 되고, 그리고 천간까지 해서 총 3개의 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을 당하는 것이 전부 관성운이에요. 관성운하고 이 식신상간운이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식운도 다 깨진, 그 자식운이 아니라 이
직장운도 다 깨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인이 가출을 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부인이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출할 정도면 그 남자도 문제가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18년 동안 지금 솔로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일단은 뭐 관사론잡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충이 너무 많다는 거, 이 점에서 상당히 안 좋은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 아버지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현재 택배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보시면은 천간이 을신충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 월간이 아버지 궁에 해당이 되는데, 아버지 궁에 신금이 앉아있고 내가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치는 형상이죠. 그래서 을신충으로 내가 당하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일간이 을목일 경우에는요, 이 을목이 사람의 신체 구조에서 머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을신충이 된다는 것은 칼로 내 머리를 베는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공황장애라든가 뭐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지지해 보시면 역마살이 강하죠. 이 미토도 제가 역마의 기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지 포함해서 3개나 역마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기사를 하고 계시고, 일단은 그 관이 너무 많아갖고 이분은 직장의 안정성적인 면에서는 좀 그 어려운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합의한 상태고 몸이 약해서 직장을 한 군데를 오래를 못 다닌대요. 몸이 약해서. 그래서 지금 이직 경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지금 경호일주죠. 그럼 경호가 무슨 뜻이냐면 백마라는 뜻이에요. 백마.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마 띈 여자는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호년에 태어난 여성들을 보면은요, 팔자가 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보수적인 그런 사회에서 지금은 여권 신장도 많이 됐고, 여자들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세상이고, 남자가 좀 마음에 안 들게 한다 그러면 당장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경호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여자가 그 일부 종사를 못하고 뭐 그러면은 팔자가 세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하면 되니까 이 일부 종사라는 개념이 별로 좀 그 구닥다리 개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호일주인 사람들이 뭐 여성 CEO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성공하는 그런 여성들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은 경호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일주가 경호일주잖아요. 그러면은 팔자 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경호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여자들만 따졌을 때 거의 한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한 100만 명 된다고 봐야 돼요. 100만 명. 그 여자들만 따지면 그러니까 한 50만 명은 된다고 봐야죠. 경호년에 태어난 여성들. 그러니까 그 한 해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경호년에 태어난 여성들을 만나보면 팔자 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은 경호년이 아니라 경호일주니까 같은 경호일에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만 약 1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호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팔자가 센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관사론잡이에요.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3개나 있고, 그리고 지지는 좌우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도화살이 이제 그 월지 포함해서 2개니까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도화충이 발생하면 그 기운이 더 강하게 발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초 강좌 시간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이 이렇게 많으니까 화급금으로 나를 계속 치고 있으니까 그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이직 경험도 많다고 합니다. 관성 과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성이 아예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성 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이라는 것이 너무 많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십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 여자에게는 남편을 나타내고 남자에게는 직장을 나타내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나를 잡아주는 어떤 심리적인 억제력, 규율, 규칙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관성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이 나를 잘 통제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성공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다른 사람들한테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좀 멋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갖고 이제 아이를 낳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에는 그 돌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맞벌이 부부하고 뭐 공무원들은 출산 휴가가 뭐 1년이니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 출산 휴가를 뭐 얼마나 하시겠어요. 보통 뭐 많이 쉬어봐야 뭐 한 달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힘든데 집에서는 부인이 애 키운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하고 싶은 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애도 낳고 그랬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같이 부인하고 같이 그 설거지도 좀 하고 그리고 애의 기저귀도 좀 갈아주고 이러면서 가정에 좀 충실해야 되는데 친구들 만난다 그러면 꼭 참석하고 그리고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이러면서 그 부인을 열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은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멋있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부정적으로 나타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규율, 규칙 뭐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곧 조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이제 같이 생활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관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런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회사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에게는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요.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재수생은 종합반이 적합하고 백수는 직업 자체가 관의 역할을 함.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이 아예 없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무관사주니까 그 직장을 다닌다거나 어떤 내 생활의 틀을 잡아주는 어떤 조직에 딱 가입을 했을 때 그것이 관의 역할을 해갖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관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 학생이 학교에 다녔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고3 때 시험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갖고 재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재수를 하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은 단과반이 있고 종합반이 있거든요. 단과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선생들이 이제 그 가리키는 데 가서 그냥 자기 어떤 구석 없이 그 참석해가지고 이제 듣고 끝나는 것이고 종합반이라는 것은 학교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그 출석도 부르고 그리고 어떤 학원의 그 선생한테 이렇게 소속이 돼가지고 학교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이제 종합반이죠. 그럼 재수생 같은 경우는 단과반으로 갔을 경우에 이 사람이 무관사주다. 그러면 거의 백전백패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수생의 경우 만약에 단과반을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조금 듣다가 안 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거든요. 내가 거기 학원에 안 간다 그래서 어디서 전화 오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처음에 조금 가다가 안 가요. 그러면서 내 생활이 막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수할 때 그 술이나 먹고 놀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관사주일 경우에는요,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조직에 이렇게 딱 가입을 했을 때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생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그 종합반에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백수란 말이에요. 백수인데 그 직업이라는 것은요, 직장을 내가 어디 다닌다. 이 얘기는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 딱 가면은 거기에서 내가 집에 안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뭐 눕는다든가 마음대로 자세를 취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회사의 규율에 맞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 일정한 시간에 퇴근하고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하나의 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이 아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든 직장은 말고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그것이 하나의 내가 부족한 관의 역할을 해주고, 그래갖고 그것이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 관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회사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안 맞아요. 안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생활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규율이 있는 생활, 이런 것이 자신에게 그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자격증 시험을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겠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관성사주예요. 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겠다 하고서 1년의 시간을 잡고 1년 안에 합격하겠다 하고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따니까 이게 쉬운 시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이내에 합격하면 그 사람은 학습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한 2년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붙는다는 얘기는 한 번에 다 붙는다는 건데 한 번에 다 붙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무관성사주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보고 너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 그러니까 그 학원비도 다 대주고 생활비까지 다 줄 테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만 해. 그렇게 이제 딱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패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 혼자서 무슨 도서관을 가든지, 물론 학원은 다니겠죠. 도서관을 가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서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부 안 해요. 무관성사주인 경우에는 나를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그 무관성사주인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이 만약에 6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6시서부터 밤 늦게까지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갖고 그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합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 직장을 안 다니면서 집에서만 이렇게 있을 때보다 오히려 직장을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를 했을 경우에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무관성사주인 사람들은 관이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네가 자율적으로 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일단은 그 생활의 틀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까지 퇴근해야 되는 그 일정한 생활의 틀이 딱 잡혀요.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에 또 학원에 가가지고 6시에 끝난다고 치면은 그때부터 한 12시까지 학원에 가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생활의 틀이 잡혔으니까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직장을 안 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네 마음대로 그 공부만 해라 이러면은 공부를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공부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집에만 있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성 사주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그 자신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직장을 다닌다든가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딱 맡겼을 때 그러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그 평생 직장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만족도 뭐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이 적합하겠죠. 그리고 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관이라는 것은 나를 잡아주는 규율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실행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너무 많아도 나를 치니까 실행력이 약화되고 아예 없어도 실행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규율, 규칙 이런 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없으니까 도덕성이 결여되고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녀와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쓸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자에게는 관이라는 것이 자녀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관성사주인 경우에는 일단 그 사람이 홍기가 꽉 찼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 나이가 막 34살, 5살, 6살 막 이렇게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사주에 나와 있는 대로 무자식으로 평생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돼요. 무관성인 사람들은 홍기가 꽉 찼을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자식도 없이 평생 노총각으로 살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의 사주에 자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관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녀하고 이렇게 잘 놀아주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젊었을 때 자식을 낳으면 누구나 다 기뻐하겠지만 애들하고 같이 놀아준다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자식을 낳고 그랬을 때에는 나이가 젊었잖아요. 보통 한 3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다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가고 싶지 누가 애 봐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관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는 안 놀아주고 자기 이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엄마만 좋아하게 되고 아빠는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친하게 지내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도 아이들이 그 아빠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을 보면 뭐 자녀하고는 남남처럼 잘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그 아버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무관성인 사람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이라는 것이 남편을 나타내는데 그것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다. 즉 남자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이 그 정미일주고 이제 사주가 전부 목화토로만 되어 있어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업이 상당히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뭘 하는지를 모른답니다. 그냥 저녁 때에만 쑥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면 40인데 을축년이 아마 내일 모레면 40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노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지지에 축술 및 사명살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살이 깔려 있다는 얘기는 사주 자체가 좀 굴곡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 해당하는 것이 수기운이잖아요. 수기운인데
지금 계수가 여기 하나 있거든요. 지장간에 보면 사주 원국에는 없고 지장간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일간과 정계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서 이제 오행을 살펴봐 갖고 오행이 없으면 그 없는 오행이 십성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파악하고, 그러면 여기서 수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수기운이 이제 그 수국하로 관성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장간에 이제 수기운이 있나 제가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여기 계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수가 일간하고 정계충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이 이분 사주에 있어서는 대단히 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나이가 29살서부터 38살까지 이 나이를 보면 이때 대운을 보면 개미 대운인데 천간이 또 정계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무관사주인데다가, 그리고 재성운도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 그 금기운이 여기 신금하고 경금, 재성운은 두 개가 있네요. 그런데 관성운이 너무 약하고 이 대운에서 이제 개수가 들어오는데 정계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그 의례일주고 이제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정에 대단히 무관심하고, 그리고 도덕적 관념도 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도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전과범이란 얘기잖아요. 교도소에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교도소에 갔다 올 정도라면은 이 관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회에 대한 정의감이 있고,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준법 정신이 어느 정도 있다면 교도소에 갈 일이 없겠죠. 그런데 법을 이제 어기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교도소에 갔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덕적인 관념도 없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분한테는 이 금기운이 관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사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장간에 있는지 한번 딱 보시면은요, 여기 신금이 하나 있잖아요. 축토에. 그런데 이 신금이 일간과 을신충으로 깨집니다. 이렇게 지장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간과 충국을 받을 때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관념도 깡이고 가정에도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야 뭐 어떻게 됐건 그 자기 일만 하고 그 상당히 가정에도 무관심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짜증나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지금 갑인년, 정축월, 병진일, 정유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진일주 하나만 보면은 우수한 일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에는요,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 오행의 구성을 보세요. 제가 그 무료 사주 분석 이걸 보내드릴 때도 항상 뭐 목기운은 몇 개, 화기운은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선 보셔야 되고, 이 오행의 구성을 보면서 오행 갖고 사주를 분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은 목기운이 2개, 화기운이 3, 토기운이 2, 금기운이 1, 수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수기운이 십성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수국화로 관에 해당이 되죠. 수기운이라는 건. 그러면 지장간에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지장간에는 있죠. 진토 안에 개수가 있고 축토 안에도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간에라도 있으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그 사주 원국에 없으면 이 관이라는 것은요, 지장간에 있는 것은 남자는 만나는데 깊은 인연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갑술대운에 딱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갖고 한 달 만에 이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봤을 때 29살서부터 30살까지가 갑술대운이거든요. 29살 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져요. 이분은 대운에서. 지금 11살서부터 20살까지는 진의 원질살이고요. 그 21살서부터 30살까지가 이제
이때 남자도 많이 만나고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진술충으로 깨진다니까요. 배우자궁이. 그러면 결혼을 이때 하면 안 되죠. 31살 이후에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게 결혼하기 전에 꼭 사주 분석을 받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저한테 와서 이분이 사주 분석을 받았다면 지금 이 사주는 무관사주인데다가 대운이 20대 대운이 진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는데 당연히 결혼하지 말라 그러죠. 20대에는 31살 이후에 31살, 32살 뭐 이때쯤에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거 한 5만 원만 투자해 갖고 저한테 딱 상담을 받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29살 때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그 사주 원국만 봤을 때에는 무관사주잖아요. 이 지장간에는 개수가 2개가 있지만 사주 원국만 봤을 때에는 그 대단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31살서부터 이제 계유대운이 시작이 되고 41세에서부터 임신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이 30대하고 40대에 수기운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특히 이 임수 같은 경우는 40대에 들어온 임수 같은 경우는 병임충으로 깨지니까 별로 안 좋다고 봐도 31세 계유대운 같은 경우는 구성이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29살 때 결혼을 안 하고 지금 지지가 이 배우자궁이 진술충으로 깨지는 이 21세 갑술대운에 결혼을 안 했으면 31세 계유대운에는 좋은 사람 만나서 정상적으로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이 29살 때 한 달 만에 이혼을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도 못 꺼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장 좋은 때라고 볼 수 있는 30대를 건너뛰고 이제 40대가 돼버린 거예요. 40대 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시기를 잘못 선택했을 때 이때 그 여자들의 인생이 한없이 꼬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안타까운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성에 대한 그 간성 과다와 간성 부족에 대한 강의였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